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또 가운데로 앉으세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마 카페 글 올라온 거 보셨어요? 인연의 힘이라고 그 미국에 계신 보살님인데 그 법문을 이렇게 러닝머신 타고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그 체험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이구나라는 그 체험이 오면서 돌아보니까 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집에 오셔가지고 펑펑 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한 번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오로지 유튜브 통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고, 진짜 이게 곧바로 가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서 너무 이제 참 고마운 인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뭐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법문이 진짜 맞는 길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믿고 그 진짜 신심을 다해서 듣는 그 차이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왜 나는 공부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 인연을 맺으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몰입도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진짜 완전하게 여기에 어떤 믿음을 갖고 듣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변화, 그러다 보면 자기 변화가 이렇게 자기 변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법문이라는 것이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행위하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조작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본래 깨달아 있고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조작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어떤 일깨움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공부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어떤 식으로 뭐 밟아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안내가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안내, 자기 어떤 생각으로 지으려는 것, 얻으려는 것, 어떤 분별되는 어떤 경계를 도라고 착각하는 것, 그걸 다 쉬고 보면은 사실 도가 이미 이 본성이 이미 충만하고 결코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분명한 이제 깨달음이 오거든요. 체험이. 그래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여러 도반들을 매주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런데, 여기 서울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오로지 법문만 듣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못할 게 없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그래 본성이죠. 이 깨어있는 마음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계세요. 늘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면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 지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면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 바로 눈앞으로 오게 해요. 눈앞으로 오게 하는데, 이 진짜 본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것도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는 이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구나. 이건 벌써 이제 망상으로 떨어진 거고, 지금 이 순간 여기 할 때 이미 임재해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생각 이전의 일이다.
아니면 사물 이전의 일이다. 나 이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이라고 해서 이전이라는 걸 또 분별해가지고 찾으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임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면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게. 이 일이 전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 무경계라고도 얘기하죠. 테두리가 없다. 드러나는 거는 분별하면은 다 테두리가 있는데 이거는 나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지금이기도 하고 이 순간이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것이어서 테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무경계라는 테두리를 짓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무경계도 아니죠. 왜냐면 무경계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나의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이 두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는 거. 소리가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도 없고 이 순간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여기 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무경계도 없고 하늘 땅도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로 원용하다. 이 하나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등성이 이미 구현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분별 짓는 게 너무도 이렇게 능숙하기 때문에 그거에 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이라는 것도 어떤 분별된 모습으로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이것이라 하든 뭐 마음이라 하든 그냥 들을 때 그뿐이어야지 자꾸 마음에 새겨 놓으면 자꾸 그게 분별의 씨앗이 돼가지고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새롭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실이 될 수 있는데 말로 분별되는 것들은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분별하는 이 자리, 모든 분별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이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아니면 나이 들어서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어떤 진정한 나, 뭐 참된 나라고 이를 붙일 만 한 게 따로 있진 않지만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 해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라는 건 뭡니까? 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요것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는 그 이전에 이미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를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석도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지만, 텅 빈 공간이 있어요. 텅 빈 여백이. 여기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은 이 육체도 아니고, 이 육체도 아니고, 뭐 어떤 나라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이 육체가 나구나 하고 있는 이것인 거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라는 모습, 나라는 육체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 나인 것이지, 나의 육체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니고 나라는 어떤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요 하나의 일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온갖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겠다고 다시 망상을 일으켜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착각이 멈춰질 뿐이고 쉬어질 뿐이죠. 이미 공부는 다 돼 있어요. 이미 부족함 없이 다 구현돼 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도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빠져요. 왜냐하면 안 챙기면 도망갈 것 같고 챙겨야지 성성한 것 같고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불안을 느끼는데 그거는 아직도 뭔가 분별의 껍질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분으로 보이고 뭔가 어떤 성성한 어떤 것을 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심리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챙겨야 되겠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한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어떻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하다 하고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어떻게 이게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법에 대한 한 생각이 이걸 증명하는 것이지 법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공부가 분명해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건 망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뿐이에요. 요거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거, 이미 성성하게 깨어있는 거, 요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으로 온 우주가 한 덩어리, 이것뿐입니다.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여기 이거는 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원래 두 손이 이렇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것은 이미 성성한 거, 이미 깨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분별해서 얘기하면 소리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 손바닥의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게 이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는 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본래 성품을 말하는 거지, 이런 식의 소리가 한 손바닥으로 들으면 또 소리가 나나? 이런 식으로 그건 망상에 망상을 거듭한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시계를 보면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을 보면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물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색깔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뭔지, 이게 바로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 하는 것 이전에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루한 거거든요. 이 하나의 이 사실, 이 하나의 소식은 두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는 이 본래 마음, 본래성을 깨닫고 이것이 전체라는 거를 분명하게 깨달아 맞춰서 더 이상 챙기지도 않고 뭔가를 하지도, 공부라는 거를 따로 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공부라면은 우리가 법이 이것이라면 모든 법문은 이것이라야 돼요. 이것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라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선사들이 말하는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것은 분명히 말과 어떤 소리로서는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법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그것조차도 이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조차도 이것인 것이고, 땅조차도 이것인 것이고, 벽시계조차도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모든 말은 그게 비유적으로 다양한 말, 아니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사실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것들 있죠. 오늘 밥은 먹었느냐? 밥 먹었습니까? 점심 잘 드셨습니까? 하더라도 점심 드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때에 맞춰서 물을 수 있지만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도에 밝은 사람은 물론 행위로서 아니면 모습으로서는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분별함은 있다 손 치더라도 본래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법 하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모습 이전에 분명한 이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손바닥이 소리일 수도 있고, 차 하나 한 잔 하시오일 수도 있고, 뜰 앞에 잣나무일 수도 있고, 이목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귀신일 수도 있고, 나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일 수도 있고, 나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나의 깨닫지 못함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이 일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할 때 이 일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깨닫기 전에는 이 모든 만법이 평등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만법이 평등하다 그러면 그것도 막연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와 이 여백으로서 드러난 이 화이트보드와 지금 소리와 이 마이크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이 남과 나 사이의 틈조차도 다 이 하나로 평등하다. 하늘, 땅,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 그 다음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 하나의 일이다라는 거. 모양으로 보면은 천양지차죠. 천지차인데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본성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래서 등각이라 하죠. 등각. 평등한 깨달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보호하거나 보살피거나 키우거나 어떤 케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녹아버리는 일이지.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 하나에 완전히 물론 모습은 있죠. 분별하면은 있죠. 근데 완전히 이 하나에 그냥 융합돼 버리는. 아니 본래 그래 돼 있어요. 생각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래서 요거뿐입니다. 요거뿐. 뭐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그 마음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것이 뭐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그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들 너무도 다르잖아요. 이질적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습도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만 평등하다는 것도 물론 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라든가 이 형광등이라든가 이 벽이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똑같아요.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다. 뭐 사람 사이에 귀천이 뭐 없는 것 그것만 평등을 한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평등한 거예요. 본래. 그게 본성이고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자극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기가 경험해온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남한테서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서 출현한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뭔 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어.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더러운 기분을 느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왜? 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여러 가지 지식의 투사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자기가 자기를 남으로 보고 그 사람을 자꾸 따로 떼어놓고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그 화가 이상해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화가 안 나, 이상하게. 화가 안 나. 어떤 분노라는 것, 그 기분이라는, 그리고 좋고 나쁜 기분도 사실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좋을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
그게 그렇게 하지 우리는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감정, 탐진치라는 것이 그 공부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끊으려 하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끊는 자 때문에 사실 더 괴로운 공부인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자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탐진치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걸 못 느끼거든요.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냐면, 우리가 그 어떤 심리가 어떤 식으로 발동되는지를 보면은, 분리됐을 때 화가 나요. 나와 남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다 할 때,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여길 때는 막 그런 감정이 용수숨청, 화가 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내 본성에 내 마음의 투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이해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구나라는 것이 눈이 떠지면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끄달리는 번뇌들이라는 거는 분리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어떤 잘못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거는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딱 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행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말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대로 보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그런 식의 변화거든요. 생긴 변화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남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분별에 안 속고 싶습니다. 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탐진치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분별의 본성을 깨달아야 되죠. 자기 이미 갖추어진 그 통일성, 그 평등성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건 뭐냐? 이것뿐이다. 이것이 모든 그 보통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번뇌를 치유하는 약이다. 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이걸 먹으면 저절로 그 번뇌들이 치유된다. 사라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그 습관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거를 상대해서 제거하고 없애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고 이것뿐임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들면 이 힘이 커지면 절대 분별심은 힘을 못 써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뭐 크게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런 거는 자기가 그만큼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 내가 만약에 괴롭다 그러면 자기 어떤 대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대상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그 집착심이 그만한 무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물이 없어요.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따로따로 해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는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 우리 선사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암주가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암주라는 거는 그 암자 안의 주인이잖아요.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안의 일이라는 거야. 자기 안의 일이라는 거. 이게 철두철미해지면, 그러니까 법이 분명해지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걸 상대로 해서 이거는 분별이니까 끊어야 돼. 이거는 의지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사롭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통 크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본질,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그래도 막 힘드니까 어디 가서 좀 피할 때를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공부가 진척이 없어요. 맨날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하게 되거든. 그럼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그냥 다 여기에 다 쏟아 부어야 돼. 올인해야 된다고. 다 돌아보지 않고 삶이든 죽음이든 아니면은 내 일상사에 큰 뭐 어떻게 보면 뭐 큰 손해를 볼 일이 닥치더라도 진짜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잃지 않고 버는 게 중요해? 아니면 깨닫는 게 중요해? 자기한테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택일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야?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깨달아야지. 그런 결론이 난다고요. 이 공부하는 사람. 그럼 돌아보지 마세요. 그거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의지, 뭔가를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이 공부에 대한 오로지 의지를 갖는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의지, 그 간절함,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오로지 이 생에 깨달아야 된다는 그 결기만 있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꾸 시선이 밖으로 새나가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니까 이게 드러날 인연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용기라든지 어떤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왜 어떤 사람은 10년을 같이 공부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1년도 되기 전에 이게 드러나는가 보면은 몰입도의 차이인 거예요. 딴 거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만 하고 딴 거는 이제 다 다 정리를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는 게 진정한 공부에 대한 그 믿음이고 신심이냐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오로지 이 문제,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 몰입이 되면 다른 거는 마음이 가질 않아요. 정리하고 말고가 없어요. 저절로 그리 눈에 안 차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오로지 이것만 보이는데 이게 진정한 진심으로 믿음을 바란 거죠.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끊기 싫은 거를 정리하는 거는 제대로 된 발심이 아니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 눈에 안 차. 오로지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런 마음 상태라면은 석 달도 긴 세월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한번 스스로 잘 보셔야 돼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이념만 갖추어지면 이거는 사실 이 드러나고 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눈을 가려가지고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드러났다 하면은 조금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막 분별 따라 새나가는 거, 그런 거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새나간다는 게 있는 거는 아직 어두운 구석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어떤 방을 치울 때 있잖아요. 막 온갖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가 있는 방을 치울 때 처음에 뭐 먼지 티끌 안 보이죠? 처음부터 먼지 티끌 바닥에 먼지 티끌이 많아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겠다는 마음 안 들어요. 큰 물건부터 보이거든요. 큰 물건. 큰 것부터 보여요.
눈에 확 띄는 거. 근데 그거 치우고 나면은 또 작은 물건들이 보여요. 치워야 될 게 보여요. 그제서야 보이지. 큰 침대나 아니면은 책상이나 이런 옷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소소한 옷가지 하나라든가 작은 가방 하나라든가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딱 드러내고 보니까 또 치워야 될 게 보이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미처 큰 것이 있을 때 눈이 가려서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심들이. 그것도 이제 딱 떨어져 나가고 보면은 소소한 것들 몽당 연필이냐 지우개나 아니면은 요만한 나무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치우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막 머리카락도 보이고 먼지들도 보이고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들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어떻게 보면 체험 이후에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뭔가 마음밖에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확연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는 분별심이 그런 식으로 크고 작은 분별들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어떤 큰 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는데 이게 잔잔하고 먼지티끌과 같은 그런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은 큰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주 저변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막 한눈에 크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객이 먼지티끌과 같이 아주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먼지티끌과 같다는 말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분별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죠. 안 보일 때는 떨어져 나가지 않지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충 침대나 옷장이나 책상만 치우고 공부가 다 됐다. 왜냐면 어느 정도 살만 하거든요. 공간이 확보됐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대충 치운 상태에서는 너무도 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에 대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하고 있는 이게 자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맞고 틀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놈이 문제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더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네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분별해서 말하고 있는 그놈이 아주 보기 힘들지만 집요하게 남아있는 분별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몰라요. 말할 때는. 그게 확 없는 거구나라는 것이 분명한 게 그게 망상이라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겨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야 진짜 온 우주가 다 있긴 있는데 진짜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라든가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와락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상태는 뭐냐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첫째, 법이 이런 거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몰라요.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우리가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고향의 느낌, 고향의 감각이라는 걸 좀 알거든요.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 있을 때 고향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향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향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안 나. 내 고향에 살고 있는데 고향을 왜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법과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하게 돼. 그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생각이 일어나는 자신을 보게 되면 아직 합일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그 틈이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풍덩 빠져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뭘 생각합니까? 물 그냥 마시고 물 갖고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는 거 없죠. 근데 만끽은 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뭘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고향에 들어가 있으면은 동쪽으로 가도 고향이고 서쪽으로 가도 고향이고 가만히 있어도 고향이고 남쪽으로 가도 고향이고 위로 올라가도 고향이고 땅속으로 들어가도 고향이잖아. 아주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각으로 막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는 아직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충분히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자꾸 이러쿵저러쿵 자꾸 생각이 나요.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진짜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것도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래. 색즉시군 궁즉시세. 그거 참 맞는 말이야. 그렇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근데 그거는 절대 법을 잘 표현한 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석가의 말이라도. 왜? 법은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참 표현 잘한 말이네. 진짜 이 말이 맞아 라고 긍정할 만한 말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법은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잠재의식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어두운 거죠.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그래서 물론 이게 드러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와닿고 나서의 공부라는 것은 진짜 미묘하고 진짜 불가사의하고 어떻게 딱 지도처럼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말로써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묘하고 세심한 일이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심하다 그러면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는 건가? 이건 아니에요. 또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그래서 미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입만 열었다 하면 다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얘기 안 하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이 확 와닿고 확 드러나서 이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뭔가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끄집어내서 자랑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게 다라는 순간적으로나마 그게 확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남이 없는 일이라는 거. 하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하늘도 자기요, 땅도 자기요, 산도 자기요, 산하대지가 자기요. 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자기요. 가만히 앉아 있는 바위도 자기요.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되고 여기에서 이것이 있고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제 공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 없는 길인 것이고 길 없는 여정인 것이고 그렇게 분명해지고 보면 그냥 일상생활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이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로 평등해가지고 뭐 법을 그리워하거나 찾거나 뭐 알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뭐든 당연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여해요. 이거 이 사실 이것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소리가 이건데 이겁니다. 소리가 나는 건가 하면은 벌써 어긋났어요. 근데 소리가 여기서 나지가 않고 여기서 나는 거예요. 소리가 제 손바닥에서 나지 않고 여러분이 시간과 거리를 두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빛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허공에서 죽빛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공에서 나는 거예요. 허공에서.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고 다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빛 소리도 이거고, 노래 소리도 이거고, 하늘의 모습도 이거고, 땅의 모습도 이거고, 사람의 모습도 이거고,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이 생각도 이것인 것이고, 예외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뭔가 이게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있나? 아니면 설마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인가? 아유, 이게 아니겠지. 처음에는 이게 딱 와닿으면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 색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환희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게 다라는 게 막 너무 현실 같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뿌리 뽑히지 않은,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분별심들이 이제 막 작동이 되면은 이게 너무도 평이하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라는 것을 수긍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마 우리 대선사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우리 임재 스님이 이걸 깨달았을까? 아니 육조 스님이 이걸 깨달아서 그렇게 조사선의 초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설마 이건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설마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했을까? 그 스승들이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왜? 대스승이 이걸 깨달았을까? 이거잖아요. 에이, 그래, 또 뭔가 깨달은 우리 큰 스님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남다르고, 뭔가 빛도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갖고 깨달은 건 아니겠지. 그게 이거잖아요. 스님이 어디 있다고.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 풍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도 단순한 사실. 그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 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의심이고 따로 있음이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의심이 생기고 따로 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야. 틈이 있다는 거야. 틈에 딱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증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느냐 속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이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느껴질 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조사해 봐야 돼. 진짜 따로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디 있을까. 그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났습니까, 그게? 자기 분별을 벗어나서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따로 있는 게 있고 따로 있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에 대해 선뜻 믿음이 오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그러한가? 조금이라도 일말에 좀 믿음을 갖고 진짜 그러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없어요. 자기 마음밖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뭐 대단한 보물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무슨 부처님이 됐든 선지식이 됐든 간에 아주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도 대부분이 실수하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실수하는 사실. 지 발에 걸려가지고 지가 넘어지는 거지. 그런 얘기 있죠. 보조 스님인가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난다. 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 마음의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땅밖에. 자기 땅에서 사실은 온갖 일이 다 있다라고 망상 부리고 있고 아우성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우리가 뭐 불교의 핵심은 뭐 탐진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거는 그 말이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느냐?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럼 탐진치에서 벗어납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뭐 불교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탐진치에서 벗어나느냐? 탐진치를 제거하려 하면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지. 탐진치는 제거될 수가 없어요. 제거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있어야지 우리가 치우죠. 죽비가 있으니까 죽비를 치우죠. 탐진치라는 거는 없어요, 본래. 자기 생각,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그럼 뭐냐? 탐진치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제거하려고 하는 건 있다라고 전제가 딱 분별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는 걸 봐야 돼. 그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그럼 그 탐진치가 자기 마음의 소산이거든요. 이 텅 빈 마음에. 그러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밝게 보게 된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환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 환상 제거할 필요 없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체를 바르게 보는 것이 진정한 제거지. 그게 본래 비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제거지. 있는데 없애보세요. 또 다른 탐진치가 있고 또 다른 탐진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거할 게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뭐냐? 제거하려는 그 놈이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유마가 말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죄를 지었으면은 참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와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이 제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본래 죄가 공함을 보게 하는 것이 참된 제도이지. 죄가 있으니까 너 닦아내야 돼. 참회해야 돼. 없애야 돼 하는 거는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죄, 탐진치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공하다는 걸 보는 게 참된 불교예요. 나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는 그거는 뭐 보통 사람의 심리 상태죠. 근데 그게 공하다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바르게 나를 보는 것이고, 그게 뭐 이 일이다 이거죠. 이 일이다. 이것뿐이다. 이것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그 법에 밝았기 때문에 물론 당신의 어떤 체험도 이런 조사선의 어떤 방법과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런 제시를 했지만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변적인 거 이렇게 헤쳐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근원에 통해버리면 우리가 뿌리를 뽑아버리면 뭐 가지도 죽고 잎도 죽고 다른 거 격가지들 다 죽잖아요. 그냥 뭐 나뭇잎 하나 떼내고 가지 꺾어내고 그래봐야 계속 그 남아있는데 뿌리를 다 캐버려야죠. 본래 이 뿌리가 없다 이거. 이 세상은 본래 뿌리가 없다.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갖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 없다. 이 세상은 근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욕할 때 아이고 근본 없는 놈이라 그러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 없어. 근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본 없는 세상이고 근본 없는 나인 것이고 전체가 근본이 없다고 뿌리가 없다고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왜 없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말로 하자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왜냐면 다 있다라고 여기니까. 근데 없다라고 알아들을 때는 없는 것조차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있다 없다가 다 분별이기 때문에 있다 해도 이것이고 없다 해도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정형화된 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죠. 알 수가 없어. 왜 이런지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 왜 이 세상이 이래야 돼? 눈 뜨고 나니까 왜 이래야 돼? 진짜 알고 싶었어요. 진짜.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이 생겨 먹었는지. 결국 10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설명하는 일이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설명하려는 건 알려는 마음이거든요. 알려는 마음이 진실을 이 그림자가 조각내려는 그런 거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진실을 그 거짓이 헛된 것이 참된 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설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분별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분별해 왔기 때문에 이 도도 그런 식으로 분별해야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편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 그거는 여전히 분별하는 습관이 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기존의 인식으로 해석하려는 그 마음이 작동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헌술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 세술은 담을 필요가 없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무한하게, 한계 없이, 테두리 없이 그냥 이것인 것이지, 담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담겠습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이런 거는 담을 수 있잖아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근데 전체를 어떻게,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부대가 있겠어요? 포대가 있겠어요? 포대가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둬버리는 거,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자각이 와야지 진짜 푹 쉬어져요. 이 사실이 드러나서도 많이 쉬어지는데 완전히 그 영적으로 쉬어지진 않거든요. 아주 깊은 휴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휴식. 부동의 휴식. 오고 흔들리지 않는 휴식. 그게 나라는 게 있다라고 여길 때는 그런 휴식이 없어요. 전체가 나도 여기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뭐 전체가 나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아의식의 표현이거든요. 나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나야. 근데 하도 우린 나를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방편의 말로 이렇게 그 에고 의식을 이용해서 참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나도 아니지. 나는 남이 있어야지 내가 되거든요.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나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다. 그냥 여여하다. 똑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참나다 그럼 뭔가 따로 별개의 참나가 있는 듯한 느낌을 확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란 나라는 어떤 개별성을 전제하에 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습관성이 이 법에도 확 적용시키려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없고 뭐 세상도 없다. 아공 법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가 없이 분명할 때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짜 참나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든 똑같네. 다른 일이 없네. 이런 식의 굳이 표현하자면 경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고 걸림이 없어. 테두리가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이게 테두리가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분별되는 모양은 테두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테두리가 없으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이물감이 없는 거야. 이물감이. 그게 이제 걸림 없다. 이 뭔가 이게 장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없어요. 분명히 이거와 이거는 달라가지고 우리는 딱딱 걸려 넘어지죠.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근데 심적으로 그런 게 하나로 원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있기는 있어요. 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세계도 있는데 그냥 이게 진짜 환가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귀신이나 뭐 우리는 이제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해리포터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죠. 그러면 사람이 거기 확 지나가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 심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도. 근데 거기 뭐 칼로 베어도 안 잘라지고 사람이 통과해도 그대로 있고 그런 식의 심적인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게 무해자지한 세계거든요. 아무런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벽을 이전에 보면은 벽과 내가 너무 구분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라는 사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벽은 벽이고 나는 나지. 체험을 했더라도. 근데 전혀 이게 하나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공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벽이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모양으로는 있지만 이게 진짜 하나로 다 통해 있구나라는 것이 와닿으니까 딱딱함, 그 질감, 그 어떻게 보면 조밀함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다 통하는 식의 어떤 심적인 그 변화가 오죠.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감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일 뿐이지. 존재감이라는 건 뭐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존재한다는 믿음의 결과가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이게 뭔가 존재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게 존재해서가 아니라 존재감, 자기가 부여한 분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이건 존재가 아니구나. 존재감이구나. 내가 부여한 존재다라고 부여한 분별 집착심의 결과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존재는 없어요. 존재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감은 그냥 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실제라고 여겨버리죠. 하여튼간 이제 일단은 요 하나의 통해서 이게 원만해지고 원흉해지고 둘이 없어지고 나머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는 그대로 있지만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 거는 이제 불이법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듯한 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죠. 그 다음에 법이 따로 있고 법 아닌 게 따로 있으면 그 둘이거든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불이법이라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다 있을 건 다 있구나.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게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없구나. 분별하면 다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현실이에요. 우리 삶의 현실이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이 저 멀리 따로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불이법이다 이거죠.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사가 공부를 좀 시험해 볼 거라고 내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물어봤죠. 네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와봐. 한 대 때리니까 아프거든. 그 없는 거냐고 또 물어보고 그런 식의 방편을 쓰시기도 했죠. 있기는 있어. 아프기도 아프고. 근데 본래는 다 그 마음 뿐이기 때문에 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해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공부를 하여튼간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그냥 1시간 반을 하기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신신명을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신신명은 삼조 승찬 스님이 지은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이런 조사선의 방편 이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삼조 승찬 스님이. 그래서 이 법문을 보면은 뭐 곧바로 찔러주는 듯한 그런 식의 방편은 별로 없어요. 머물지 못하게 하는 쳐내는 그런 방편은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죠. 머물지 못하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펴는데 근데 이 내용이 특히나 이 체험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 신신명이 좋은 그 안내가 돼요. 신신명이 아주 핵심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장애가 될 만한 핵심 되는 거를 이렇게 써냈거든요. 그걸 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있음과 없음,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쳐주는 그런 그 방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울 요 모임에서도 이렇게 공부도 꽤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 법회 말미에 조금씩 조금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종의 3조이고요. 3조 승차는 서주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씨는 알 수가 없고 북제 문선제 첨보라는 연을 말하는 거죠. 첨보.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거사였대요. 거사의 신분으로 이조 해가를 만나 종요 마음의 요체를 요체를
있고 서주 황공산에 은거했다. 후주의 무제가 불교를 크게 탄압할 때에 대호현 사공산을 왕래하며 일정한 거처 없이 10여 년을 지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수나라 개왕 13년 593년이죠. 우리나라 뭐 을지문덕 그 장군 그때쯤이겠죠. 도신을 만나 사조 도신 제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 의발을 전하고 나부산에서 지내다가 2년 뒤 다시 황공산으로 돌아가 크게 교화했다. 대업 2년 10월에 입적하였다. 당나라 현종의 감지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저서로는 신신명 유명하게.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쓰더라도 그 저명한 분의 이름을 이렇게 가탁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전해지기로는 삼조승찬의 신신명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내용이 중요한 거고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그 유명한 첫 구절이 있죠. 신신명의 첫 구절. 다 아실 텐데. 지도문안 위험간택. 이게 이 공부 요것만 알면 사실 뒤에 할 필요도 없어요.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려서 선택하지만 말라. 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려서 가린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분별서 선택. 그러니까 택하고 버리는 취사. 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도는 이미 이것인데 이게 돈가 저게 돈가 하면은 벌써 이거는 어긋난 거죠. 왜냐면 분별한 거니까. 이건가 저건가가 분별이거든요. 도는 이미 이것인데 이미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 분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건가 저건가 뭐 맞나 틀리나 하면은 그게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탁 자기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어떤 그 중요한 경구가 돼야 돼요. 요 공부가 아직 원만하기 전까지는 의지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나서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는 그 순경계거든요.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경계예요. 역경계가 아니라. 근데 다 대부분의 묻는 말들은 역경계를 물어요. 역경계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역경계는 싫거든. 싫은데 자꾸 닥쳐오니까 그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하는 거고 순경계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경계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별 대상인데 그게 분별 대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 속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반반이에요. 순경계가 문제가 안 되고 역경계가 이만큼 문제가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게 순경계의 집착에 대한 반동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좋고 나쁜 경계에 이만큼 걸려있구나. 꼭 이 경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집착도 이만큼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밖에서 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는 이해로는 알겠는데 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지도문안 유엠간택이라는 그 말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는 취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걸 조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조작하게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아, 그거는 이런 거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눈 딱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작에 조작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답을 제시해 주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는 그래 네가 조작하려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안내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게 법이야. 그게 법이 좋은 인연으로, 좋은 경계로, 나쁜 인연으로 드러나는 그냥 인연이 그러해서 그뿐이야. 뭐 할 게가 뭐가 있어. 그게 법인데. 그 뭐냐면은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아직 지가 원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차별 없는 이 법성에 박지 않다는 거예요.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제대로 안내를 하는 거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마음의 발현일 뿐이다. 그거 회피하면은 법이 따로 있는 착각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 이제 질문 안 하게 돼요. 너무 괴로워. 이것뿐인데. 이렇게 해서 물을 이유가 없어져요. 이해가 아니라 진실로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고 나쁜 게 이 마음의 어떤 반영일 뿐이구나, 표현일 뿐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일이 돼버리면 좋아도 뭐 다른 일이 없고 싫어도 다른 일이 없어. 좋아도 다른 일이 없고 싫어도 다른 일이 없어. 그러면 그 마음의 조작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식의 말로 받아들여라 하는데 그 받아들여라는 말을 또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게 있어서 받아들여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라.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말고 그걸 탐착하지도 마라. 그냥 있어라. 그냥 얻어맞아라. 내가 얻어맞을 내가 있다고 여긴다면은 그냥 얻어맞아라. 근데 본래 얻어맞을 나도 없고 퍼부을 뭣도 없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냥 조작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 괴로웠던 것들, 싫었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성, 분별심이 강하면 그 오래 가겠죠. 근데 그거 도망 다니다 보면 더 커져요. 그거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멈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뭐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대스님이 얘기하죠. 낯선 데 낯익어지고 낯익은 데서 낯설어진다. 그게 이제 체험 이후에 어떤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의 공부다. 이즉 도너나 사비 돈제라 이런 말 하는데 그거를 우리 현실로 돌이켜서 얘기하면 괴로워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낯선 데 익숙해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기 일로 돌려서 보면은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지고 도대체 뭐야? 무슨 얘기야? 하는데 진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은 우리가 괴로운데 머무는 일은 너무 낯설지 않아요? 도망 다니는데 너무 낯익고 조작하는데 낯익지 않아요? 조작하지 않은 거는 낯설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거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제대로 이제 낯선 거에 낯익어지는 거고, 사실은 그것도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말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만한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원래 그래요, 법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법이 원래 그래요. 법은 사람의 인정을 가려가면서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등성이라는 거는 너무도 어떤 인간의 감정 면에서 보면은 너무도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머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정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법은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은 거야.
안 봐주죠. 무슨 개인의 그 좋고 나쁜 걸 안 봐주죠. 법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럼 법에 통하려면은 개인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법에 들어가야지. 그럼 뭘 해도 가려서 선택하지만 말라. 그냥 거기 있으란 말이에요, 거기. 거기 있으라는 말도 사실은 행동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부가 아직 원만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멈추고 그냥 있어라. 아니면은 내려놓아라. 이런 말도 같은 말이에요. 취사 선택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조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면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거나, 처음에는 이게 취사 선택하는 부분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막힘없이 밟고 분명하리라. 단막증의 통연명배.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순경계, 역경계예요. 어떤 경계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면 그 어떤 인연이 분별로서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분별되더라도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막힘없이 밟고 분명하리라. 이게 하루아침엔 되진 않습니다. 자꾸 그런 좋고 나쁜 분별이 이해가 아니라 진실로 자기 삶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지 통연면백해지지. 아, 그래.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고 좋은 것도 법이고 나쁜 것도 법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똑같은 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이게 자기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일어나면 그뿐인 것이지, 진짜로 좋고 싫어함이 없는 거는 딱 뭐든 일어나도 그뿐인 것이지, 아,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나쁜 거니까, 그래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속삭일 때까지는 그거는 이제 조작이지, 사실. 해석이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셈법이 깔려요. 아,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다 인생의 삶은 다 좋고 나쁜 물결의 연속이라 하지. 그러면 요거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버텨야지. 그것도 아직도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절대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힘을 못 얻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인 거고, 이 상황을 납득시키려고 자꾸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버텨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도 어떤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 내가 손해봤으니까 좀 이익을 볼 거야. 감정의 손익계산. 마음 상태의 손익계산. 그거는 무슨 심리다? 주고받고. 무슨 심리? 장사꾼 심리. 이거는 장사가 아니에요. 무차별적인 거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여튼간 좋은 일도 법이요, 싫은 일도 법이요, 차별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세월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현듯 확 열려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냥 불현듯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공부를 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앞서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법문도 막 들어야 되고, 막 책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내가 앞서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좀 나와요. 진짜 공부 인연들이 다 공부 가르치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은 완전 멘붕이 오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앞장서서 취사하면서 공부를 했구나. 내가 앞장서서 이거를
어떤 조용한 것, 아니면 고요한 것, 일 없는 거를 자꾸 유지하려고 했구나. 그것에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 딱 맞게 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좋고 나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래하면은 진짜 크게 큰 코 다치면서, 아, 이거는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구나. 이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 전혀 아니구나. 이런 자각이 오면서 확 내려놓게 되거든요. 경계에 대한 취사를.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약간 달라. 그래서 이 조사선에서 말하는 선사들의 방편과 다르죠. 선택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동 지침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깨달음이 와요. 좋고 나쁜 게 법밖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안 하게 돼. 취사를 안 하게 돼. 그 이전까지는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체험 이후에도 이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체험들이 막 일어나요. 아마 나날이 그런 식의 벗어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아듣던 법문들이 확 소화가 되면서 이게 자기께 돼버리는 식의 전환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자리를 집착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별이구나, 조용한 것도 이거고 시끄러운 것도 이거구나라는 그 자각이 오면 취사를 안 하게 돼요. 취사를 안 하게, 저절로. 근데 여기 취사하지 말라 하는데 취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내려놓게 되죠. 그럼 뭐 좋은 인연이 일어나도 피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일어나도 머물지 않고, 싫은 인연이 분명히 분별하면 싫은 인연인데 거기 피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공부가 되냐면 단지 그런 삶의 연속이 되느냐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는 거는 조작을 해야지 힘을 얻거든요. 조작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사라져요.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계에 이제 무심해지는 거예요.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심해지다 보면 우리 나라는 거는 주객이에요. 주객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고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고, 대상이 있다라는 말은 에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쌍으로 무너져. 이거는 쌍으로 성립이 되고. 그게 뭐냐면 그냥 단지 취사하지 않는 삶의 연속이구나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취사가 딱 내려놓아지면서 뭐가 힘을 잃느냐? 나라는 자의식, 이게 어떤 존재한다는 그 존재감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체험 이해 공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내를 없애려고 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사라져요. 나는 나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제거할 수, 왜? 제거하려는 그놈이 나이기 때문에. 원래 제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뭐 하심하라, 뭐 아니면은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자꾸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구조상. 왜냐하면 내려놓으려는 그놈이 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면 나의 존재감은 저절로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된다. 그 공부가 저를 없애려고 한 적 없어요. 단지 모든 일이 평등하구나, 좋고 나쁜 일이 평등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취사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순간 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나라는 것도 그냥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없애려고 해서 없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어떤 추구심이 있으면은 그건 분명히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추구심 뭐야? 아, 지금 이게 아닌 뭐가 있어. 그 구조로 거기까지 가야 돼. 길을 내서 거기까지 가야 돼 하는 그런 거리감이 바로 주객이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있고 가야 될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게 주객 관계 아닙니까?
이게 다가 아닌 뭐가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아상과 아니면 법상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이게 딱 추구할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추구할 나도 없는 거예요. 쌍으로 무너진다. 쌍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맥을 모르면 이것도 없어야 되고 저것도 없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핵심을 딱 보면은 여기 통하고 나아갈 길이 끊어져 버리면 됩니다.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원흉한 하나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제대로 보면은 제대로 알면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공부인데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해야 될 거를 너무 많이 제시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넘어가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데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게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그냥 봐야 되라 인연이 봐야 될 것 같을 때 대상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뭐 따로 이렇게 챙겨야 될 건 없어요. 하여튼간 공부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사실은 왜 요즘 뉴스에 뭐 태국의 어린이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동굴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면은 캄캄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굴은 길이 계속 있잖아요. 빛이 없는 길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뭐 가도 끝이 없어.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길의 연속이구나. 그냥 공부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것만이 가치 있는 거고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냥 터덜터덜 가다 보면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먼 환상이 보여도 머물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 영화 보면은 동굴이 끝나는 지점, 빛이 확 들어오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빛이 확 들어오는 지점에 딱 보고 탁 뒤돌아보면 동굴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다 자기 환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뭔가 끝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직 이제 궁극에 도달한 게 아니다. 진짜 궁극에 도달하면 앞뒤에 길이 다 끊어져 있고 앞뒤가 없고 좌우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그 밝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